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공인기행 레슨을 가르치고 있는 백민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건 어쩌다 보니까 스튜디오백이 7년을 버텼네요. 와, 코로나 3년이죠? 네, 3년 버텼고, 네, 그 전에도 엄청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어물쩍 이렇게 7년을 버텼는데요. 뭐 소소하게 행사나 할까 아니면 좀 근사한 컨텐츠를 한번 마련해 볼까 했었는데 선생님이 좀 지금 여력이 좀 안 돼가지고 그건 다음번에 8주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아마 10주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얼마 전에 대구를 갔어요. 대구에서 그 만난 분이 공연 기획자가 돼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냐, 그 질문이 굉장히 선생님한테 좀 많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침 대구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왜 대구를 갔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번 7주년을 소소하게 맞이해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주변 관계자분들은 너 회사 있을 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사회인으로서 힘들었던 거지 기획자로서 힘들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배웠던 점도 많았던 것 같고, 물론 되게 지옥 같았던 순간이었지만,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그때도 하이라이트였죠. 뭐 내한 공연 엎어져, 그리고 축제 엎어져, 그리고 평창올림픽 못 가, 전 여친 바람나. 근데 그때도 역시나 기획자로서보다는 개인으로서 되게 힘들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는 기획자로서 힘들기보다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 중 한 명으로서 힘들었던 것 같아서, 온전히 기획자로서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제가 대구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좀 유세 떠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걸로 뭔가 한몫 챙기려는 것 같아서 사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알리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게 한편으로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진짜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선생님은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공연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아빠, 아파, 살려줘. 나 많이 아파. 아무래도 죽을 것만 같아. 아빠, 내가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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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 12분 36초. 하루가 가는 저 노을 속에 조심히 네 이름을 불러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로 하루를 버티네. 근데 그동안 엄마한테 못했던 말이 있는데, 엄마 사랑한다, 엄마 사랑한다, 엄마 사랑한다, 엄마 사랑한다, 엄마 사랑한다, 엄마. 언덕에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매년마다 대구 중앙로역 그 한켠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다 꽃을 올려놓고 오고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2008년에 말쯤에 같이 진행요원하던 형들이랑 이제 친구들이 공연 한번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한 게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개인적인 욕심들, 그러니까 내가 자체 공연을 하면 이게 커리어에 남지 않을까?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12월 달에 유가족 대책위원회 분들 만나가지고 이 책을 받았어요. 이 책. 그 천국으로 보낸 편지라는 책인데 이 안에 이제 유가족 분들이 그때 희생당하신 피해자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 적혀 있는데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되게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죄송스러운 감정. 내 개인 욕심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게 되게 큰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공연 꼭 하겠다, 꼭 잘 어울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안지랑막창 골목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공연이 됐냐? 그때 당시에 공연은 엎어졌습니다. 그때 이걸 같이 하자고 했던 이제 모든 걸 주도했던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역량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물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선생님 그 어린 나이 그때 20살 때였거든요. 20살 때인데 이제 그때 그 현장 페이가 막 한 달에 2만 원, 뭐 많긴 뭐 하루에 5만 원 막 이런 되는 건데 그거 조금씩 모아가지고 200만 원 마련해가지고 연습실 페이 제공해줘, 뭐 제공해줘 하면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이때 이렇게까지 끌어왔는데 그만둘 거면 형만 그만둬라. 우린 계속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형이 이제 나갈 때 이 모든 게 백민기 때문이다. 백민기가 이제 너무 뜬구름을 잡았다.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모든 걸 이제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제 잠수를 타버렸죠. 그래서 연극 하시는 분들한테 악감정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고요. 그게 좀 개선될까 싶어서 이제 대학로를 들락날락거렸는데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연극 연출하는 사람들한테 좀 악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랜서 생활할 때 내가 직업인으로서 기획자라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거에 대한 숙제는 먼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했던 배우분들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근데 죄송스러웠죠.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흔쾌히 감사하게도 그걸 다 같이 도와서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제 너무 근사한 목소리로 이 낭독을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그때 일화를 바탕으로 연극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글을 써주셨고 그리고 추모 공연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춤을 춰주시고 근데 선생님이 콘서트 기획 그리고 이벤트 기획 축제 기획은 많이 해봤어도 연극 제작을 처음 해봤어가지고 그래서 연습실 부킹하는 것마저도 막 실패해가지고 다들 이제 강남 쪽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연습실을 잘못 부킹해가지고 막 그 청량리 쪽에 잡아놓고 아무래도 그 연습실은 되게 좋았습니다만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레인지부터 다 잘못했죠. 그리고 무대도 되게 엉망이었고 홍보도 엉망이었어가지고 그때 그 220석짜리 공연장이었는데 103명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망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무대를 너무 찬란하게 빛내주셨던 그리고 그 모습이 받아들여졌는지 솔직히 선생님은 되게 그때 정말 못했고 우리
그 참여해주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너무 감사해 하셨고, 그리고 관객분들한테도 조금 울림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짐을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재미있게도 짐이 더 생겨버린 느낌이랄까? 평생 해야 될 숙제할 게 생겼던 그 시점이 제일 힘들었고 지금도 힘드네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대구를 다녀왔었고 중앙로에다 꽃을 올려놓고 왔었습니다. 아직도 가는 이유는 첫 번째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숙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있었던 구성원들 중에서는 선생님이 유일하지만 그 숙제하는 사람이 유일하지만 저라도 가서 숙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선생님이 이걸 기획함으로 인해서, 만들므로 인해서 책임감이 많이 생겼어요. 작은 공연이라도, 작은 이제 프로젝트라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하자. 왜냐하면 사실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더라도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엎어지면 그걸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던 계기가 되었달까요? 그리고 이 대구제철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가 꽤나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할 때마다 함께 하자 또는 뭐 조언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1차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네가 괜한 욕심 때문에 또다시 유가족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 그로 인한 피해자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다 됐고 정말 이 친구가 선의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열정적으로 조언을 해주곤 하죠. 근데 참여는 못해요. 왜냐면 또 참여하면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공황장애 왔어요 사실. 그 많이 오해하는데, 선생님 뭐 회사 생활하다가 공황장애 불안장애 온 게 아니고요. 이거 하다가 짐이 다시 더 생겨버려가지고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왔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리고 죄송하게도, 감사하지만, 그리고 제안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하지만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나는 너무 오래 걸리면 평생 대구제 참사 유가족분들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자칫 잘못해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분들께 평생 속죄해야 되지 않냐. 나 그것까지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의성을 가지고 있는 공연을 할 때마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자로서 선생님보다는 조금 덜한 아픔이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보다 더한 또는 선생님과 비슷한 정도의 안 좋은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힘든 그런 경험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선생님처럼, 물론 선생님도 다 이겨낸 건 아니지만 이겨내고 버텨낸다고 그러면 이 문화예술 기획업을 종사할 때 정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비단 기획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을 이겨낸다면 또 앞으로 나아갈 때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지금 만약에 힘든 일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겨내고 버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아니, 나름 7주년이고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되게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는 다 완치돼가지고 지금은 뭐 별일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즐겁게 이 공연기획 업계에서 같이 일해봅시다.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백민기 실장 그리고 백민기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가는 저 노을 속에 조심히 네 이름을 불러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로 하루를 버티네.